안녕하세요. 바질코드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객 정보와 품목 정보를 드롭다운 목록을 사용을 해서 견적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EMS를 실행을 하고요. 상세 화면으로 이동을 해서 새로운 레코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편집으로 이동을 해서 고객사 필드에 데이터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제어 스타일이 보이시죠? 제어 스타일에서 현재 편집 상자로 되어 있는 것을 드롭다운 목록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이 값에 해당하는 부분을 신규 생성을 해서 고객사로 이름을 주고요. 필드 값을 사용으로 체크를 해주게 되면 값 목록 고객사의 필드 지정이라는 창이 뜹니다. 그리고 현재 견적 테이블의 고객사 모든 값 포함으로 선택을 해놓고 승인 저장을 하고 현재 앞서 작성했던 레코드들, 견적서들의 고객사명이 드롭다운 목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고객 견적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미리 준비된 메일 주소를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발주된 상태로 줘볼까요? 품목은 iMac, 그리고 금액은 고요. 사양을 입력을 해주면 좋겠죠? 이 정도의 사양으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새로운 견적서가 하나 작성이 된 상태고요. 견적 중인 상태로 넣는 게 좋겠네요. 견적 중이고 아직 발행은 안 됐고 지금 이 앞선 데이터들은 완료 처리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기한일이 지났기 때문에 완료된 건으로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견적을 작성을 하고 고객사를 선택할 때 드롭다운 목록을 통해서 고객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다음은 담당자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드롭다운 목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데이터베이스 관리로 들어가서요. 견적 메인 화면을 복제하겠습니다. 복제하고 해당 필드를 아무거나 선택을 하고 드래그해서 다른 가상 테이블로 이렇게 옮겨오면 관계 성립이 됩니다. 의미 없는 관계에 성립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해서 관계 편집창에서 실제 필요한 관계를 다시 맺어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고객사일 경우죠. 이 하단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메인 화면의 고객사와 복제된 가상 테이블의 필드가 같은 조건을 걸어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승인을 하고 이름을 바꿔줘 보겠습니다. 견적 고객사 목록. 지금 이 관계 그리고 이 가상 테이블의 역할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인. 레이아웃 편집으로 가서요. 담당자는 현재 편집 상자로 되어 있는 제어 스타일을 드롭다운 목록으로 바꿔주고 여기에 사용되는 값은 담당자가 되겠죠. 새로 하나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담당자. 그리고 필드 값을 사용을 할 거죠.
선택을 하면 이 첫 번째 필드 값 사용은 견적 고객사 목록에 있는 담당자가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다음으로 시작되는 관련 값만 포함. 네, 여기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네요. 그러면 뭐였죠? 네, 견적 언더바 메인 화면에서 시작되는 관련 값이라는 것.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승인을 우선 하고요. 승인, 저장. 클릭을 하면 김소연이라고 하는 담당자가 떴습니다. 네. 이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편집으로 들어가서요. 새로운 레이아웃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적 언더바 메인 화면으로 가상 테이블과 같은 이름으로 주고 테이블 보기로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견적명, 고객사, 그리고 네, 승인, 그리고 새로운 윈도우 레이아웃 모드로 들어가서요. 새로운 레이아웃을 하나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견적 언더바 고객사 목록, 견적 언더바 그리고 역시 테이블 보기로 해서 마침 여기는 고객사와 고객 담당자. 지금 가상 테이블에서 이 관계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견적 언더바 메인 화면의 가상 테이블과 견적 언더바 고객사 목록 가상 테이블이 현재 고객사 필드가 같은 조건으로 맺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견적 언더바 고객사 목록은 담당자가 맞겠네요. 견적서 담당자 목록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창을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드롭다운 목록을 두 가지로 사용이 됐죠. 하나는 고객사를 선택하는, 그리고 하나는 담당자를 선택하는 드롭다운 목록인데, 첫 번째 고객사를 선택하는 드롭다운은 필드 값을 사용을 하는데 조건은 모든 값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같은 경우는 필드 값을 사용을 하지만 어떤 관계, 조건에 의해서 관계 설정을 통해 가지고 관련 값만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될 텐데요. 새로운 레코드를 생성을 하고 고객사에 선택할 수 있는 목록은 모든 고객사 정보를 통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바질 띄고 코드라고 하는 고객사를 잘못 띄어쓰기를 했다고 했을 경우에 보실까요? 바질 띄고 코드라고 하는 새로운 값이 포함이 됐죠. 그래서 고객사가 선택이 되면 바질 코드, 이 해당 레코드와 관계가 맺어져 있는 또 다른 가상 테이블, 이 바질 코드와 이 바질 코드와 이 바질 코드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동일한 고객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포함을 해서 자기 자신 레코드죠. 이게 담당자 명도 포함을 시켜볼까요? 네. 이 레코드의 위치에 있으면 자기 자신 레코드를 포함해서 같은 고객사명으로 관계가
맺어져 있는 이 3건의 레코드의 담당자 정보, 이 담당자의 필드 값이 드롭다운 목록 값으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근데 이 고객사에 다른 담당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요번에 견적을 요청한 담당자는 바질코드사의 홍길동 담당자다 라고 되어 있고 견적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견적서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바질코드사의 담당자가 이제는 2명이 됐죠. 이 말은 지금 마지막 생성된 레코드는 이 건이 되겠죠. 이 레코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보기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레코드이기도 하죠. 이 레코드에서 지금 관계, 견적 담당자 목록이라고 가상 테이블 만들어준 그 관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고객사가 같은 건은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4개의 레코드가 성립이 되고, 역시 이 다른 고객사는 성립이 안 되는 이런 형태의 관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성립시키는 레코드들 중에서 담당자 필드에 있는 값은 이 2명의 담당자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값을 활용을 해서 드롭다운 목록에 표시를 해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담당자가 생기게 되면 다음번에는 이 선택할 수 있는 담당자가 또 1명이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관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조건에 관련된 필드 값만을 드롭다운 목록의 선택 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같은 회사에 같은 담당자일 경우에 자동으로 입력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면 편리하겠죠. 그러면 가상 테이블이 하나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우선 임의의 관계를 맺어주고요. 더블 클릭을 해서 고객사와 고객사가 같고 같은 고객사 그리고 같은 담당자 추가해주면, 네, 고객사가 같고 담당자가 같은 조건 AND 보이시죠? 그래서 고객사가 서로 같고 담당자가 같은 조건의 값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준 겁니다. 승인을 하고요. 여기는 담당자 정보 검색이라고 할까요? 왜 검색이라는 이름을 줬는지는 필드로 가서 연락처부터 한번 볼까요? 더블 클릭을 해서 필드 옵션에 검색한 값이라고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다음 테이블에서 시작, 어디죠? 메인 화면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고 관련 테이블은 지금 담당자 정보 검색이라고 조금 전에 맺어준 그 관계에서 선택을 해주게 될 겁니다. 연락처. 이 견적 언더바 메인 화면, 이 견적 언더바 메인 화면에 고객사와 담당자가 선택이 되어질 때 이 2 조건이 성립이 되면 연락처 필드는 지금 연락처 필드 옵션을 지정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검색한 값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고 계십니다. 이 2개의 관계가 성립할 경우에 필드에서 값을 복사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연락처를 복사해 와라. 근데 여기 또 옵션이 있네요. 정확히 일치되는 항목이 없는 경우는 복사 안함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비어있는 경우는 콘텐츠를 복사하지 않은, 이 기본 옵션을 그대로
두고 승인. 이메일도 마찬가지로 검색한 값을 체크를 해주시고, 이 지정을 견적 언더바 메인 화면에서 시작을 해서 견적 언더바 담당자 정보 검색이라고 이름을 준 가상 테이블 관계를 지정을 해주게 되고요. 이메일 필드에 검색한 값은 어디서 이 조건에 의해서 이메일 필드에서 값을 복사해라. 하지만 이런 조건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승인. 그러면 필드들을 조금 더 노출을 시켜야 되겠네요. 연락처 이메일. 지금 홍길동은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은 다시 선택을 하더라도 값을 가지고 오지 않게 되겠죠.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의 담당자 재지정을 해줬더니 어떻게 됐죠? 연락처와 이메일 정보를 복사해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값을 지울 경우에는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홍길동도 연락처를 이런 메일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경우에 새로운 레코드를 만들어주고, 고객사는 선택을 해주고 담당자는 홍길동을 선택을 하면 홍길동 정보가 들어왔을 때 여기서 또 하나가 필요하겠네요. 새로운 레이아웃. 정보를 가져오는 조건은 이 두 개의 고객사와 담당자 정보가 일치하는 고객사와 담당자 정보가 일치하는 이게 뭐가 있죠? 이 두 개의 레코드가 일치를 하네요. 그러면 관계는 이 현재 있는 7번째 레코드는 이 관계 조건에 의해서 연락처와 이메일 정보를 가져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드롭다운 목록의 관계를 통해서 값을 얻어오는 방법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러면 품목도 이런 형태를 통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레이아웃 편집으로 이동을 해서요. 품목 필드는 현재 편집 상대로 되어 있는데 드롭다운 목록으로서 값을 신규 품목으로 해주고요. 필드 값 사용, 견적 언더바 메인 화면에 품목, 그리고 모든 값으로 해서 승인. 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품목이 4개의 품목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품목을 한번 볼까요? 담당자, 고객사, 연락처, 이메일, 품목, 그러니까
품목은 18개지만 5개만 할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아시겠죠? 품목 필드는 반복 필드였기 때문에 레이아웃 편집에서 해당 반복 필드 옵션을 추가를 해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현재 작성되어 있는 품목 값은 보시는 것처럼 애플 펜슬, 아이맥, 아이패드 9.7 그리고 보호필 이렇게 4개의 품목이 사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품목을 선택을 했을 때 단가를 가져오는 처리를 하면 더 효과적이겠죠. 하지만 현재 구조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뭔가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면서 개념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구조에서, 이 방식에서 견적서를 작성하는 마무리를 하고 다음 단계에서 고객 관리 그리고 상품 관리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견적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려고 했던 이 드롭다운 목록을 사용하는 방법, 이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완벽하지 않은 구조지만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목록을 선택하는 방법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